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제 25%가 있는 오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청약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고민을 많이 하실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양 물량을 보면서 단점적인 부분들 그리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오늘 솔직하게 좀 말씀드려 보고, 선택은 구독자분들께서 또는 청약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산 같은 경우에 이제 저평가되었던 지역 또는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받는,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저평가된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오산 같은 경우에도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 물량이 786세대 중에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127세대예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좀 작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덜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까지 8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45, 59, 64, 84 해서 84제곱미터가 이제 33평형 이하의 평형들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점제가 75%, 그리고 추첨제가 25%가 있지만은 이 추첨제가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귀하죠, 요새. 그런데 25%의 물량이라고 하더라도 127세대, 세대가 워낙 작기 때문에 물량이 많지가 않다는 그런 단점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4년 5월에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은 이제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라고 해가지고 이제 1지구와 2지구로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오산 세교 같은 경우에 이 안에서 분양하는 물량들을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죠. 그리고 오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도권 권역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가격대가 아직은 저렴하다고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오산 세교 1지구나 2지구에 있는 이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산의 분양 가격을 이제 너무 비싸다고 말씀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 이제 수도권에서 봤을 때는 이제 평균적으로 오산의 가격은 그래도 아직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분양 물량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러한 택지개발 지구 안에 있는 신도시의 물량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확충이 되면서 신주거벨트 라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발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분양 가격들은 점점 올라갔죠. 이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수지 인근에 있다는 그런 점은 있지만은 이 택지개발 지구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앞서 분양된 물량보다는 비싸게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오산역이라든가 오산대역을 이용하기에는 꽤 먼 거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단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주변에 이제 동탄이 신도시 같은 경우 동탄역이 있기 때문에 이 동탄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GTX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서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동탄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들은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오산대역이지만은 추후에 이제 GTX의 연장 노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까지 GTX C 노선이 확정이 됐는데, 그 GTX 노선의 연장 노선이 이제 평택까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많은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GTX의 연장선상에 봤을 때는 이 오산대역이나 뭐 병점역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고, 지금 현재 가치로만 봤을 때는 이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의 입지적인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오산 세교 택지개발 지구에 인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겠고, 장점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이제 가장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일반 산업단지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가장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 공장인가요? 뭐 그런 부분들, 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것들, 그게 장점이라고 보여지고, 단점은 이제 초등학교나 학교에 대한 부재, 그런 부분들이 단점이고, 지하철 역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단점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입지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좋지 않다. 좋지 않지만은 이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일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오산 세교 택지개발 지구로 인해 가지고 이런 연계선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진 않지만은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본다면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의 위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더샵 오산 엘리포레가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더샵 오산 엘리포레예요. 그래서 이 청약 가점도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의 가격은 4억 7,200만원, 싼 가격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분양했던 오산에서 분양한 물량들을 봤을 때는 이 오산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그래도 좀 저렴했는데,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어요.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좀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옆에 있는 오산 그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33평형이 이제 4억 4,700만원, 한 3천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평균 경쟁률도 3.39대 1,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이 더샵 오산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산 세교 한양 수자인은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사례는 아니지만 17년 차가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4천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산세교 2지구 다른 아파트들 분양 가격은 이제 4억대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이 지금 현 시점에서 아파트의 그 가격 자체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대세 상승기를 이룬다면은 이렇게 높은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분양 가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할지 저 역시도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런 높은 분양 가격을 이제 현명한 수요자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청약 가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더샵 오산 엘리포레의 당첨 가점을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입지를 한 아파트였기 때문에 이 청약 가점이 의미하는 것이 좀 크다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보면은 해당 지역의 청약 가점을 본다면 5구제곱미터가 1.88대 1, 처참하죠.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75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3.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75 B 타입 같은 경우에 1.99대 1, 그리고 84 타입이 이제 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59 타입 같은 경우에 164세대를 공급했는데 당첨 가점이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20점입니다. 그리고 최고점이 무려 69점이에요. 이 69점의 가점은 굉장히 높은 청약 가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청약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실거주 여건이 강하고 이 아파트가 굉장히 마음에 드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높은 가점으로 당첨되신 분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평균 가점이 34.1이고
가점이 20점대 분들도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산 한양 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청약 가점이 이 정도 선에서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점의 가점 분들이 저가점의 분들이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호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은 이제 33 가점에도 충분히 당첨이 됐었고, 타입별로 본다면은 타입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19점에도 당첨이 됐습니다. 82세대를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9점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오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분양 물량에 청약 신청을 한다면 당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7천만 원의 가격대가 좀 높지만은,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59 타입처럼 평형대가 낮은 그런 물량들을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분양 가격이 좀 저렴한 물건들을 좀 공략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당첨이 될 수 있고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청약을 신청해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이 분양 물량 그 청약 가점 사례를 본다면 최저 가점 20점, 19점에도 충분히 당첨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가점대의 분들이라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이제 36점에도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가점으로도 청약 당첨이 가능한 물량들은 일단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좀 좋다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시면 이쪽이 이제 남쪽이고요. 남동향과 남서향으로 배치가 돼 있고, 중앙에 잔디 마당을 배치해 놓고 어린이 놀이터들이 이렇게 배치가 된 것으로 봐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는 단지 배치도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보시면 45A 타입 같은 경우에 38세대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2억대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실 1과 침실 2 두 개의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는 45 타입 치고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면이라고 보여집니다. 45 B타입 같은 경우에 7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세대가 좀 작고요. 침실 2개와 그리고 거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신발장이 있는 모습이고, 제가 봤을 때는 A타입보다는 평면 구성이 그렇게 잘 짜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탑상형이기 때문에 이제 환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실 주방이 조금 협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은 분양 가격 자체가 그래도 2억대에 분양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47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이제 신발장이 양옆으로 있는 모습이고 중앙에 팬트리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맞통풍이 가능합니다. 또한 침실 1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대형 드레스룸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창문도 잘 나 있기 때문에 통풍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 구성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 1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2베이의 탑상형의 구조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는 그렇게 우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의 드레스룸이 그래도 59 타입인데 작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우더룸도 잘 구성이 된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59 A타입과 비교해 본다면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이 없다는 것이 조금 단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네요. 6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세대이고요.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잘 되어 있고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팬트리 공간이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맞통풍이 가능하고요. 제가 봤을 때 59 A타입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드레스룸도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구조가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64 B타입 같은 경우에도 5세대이고요. 구조 자체가 59 B타입하고 유사하네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크기가 굉장히 크게 그래도 잘 빠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 맞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환기성에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 5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침실 1과 침실 2, 3 그리고 팬트리 공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9 타입보다는 발코니 공간이 좀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방의 공간, 거실의 공간이 좀 큰 것으로 육안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도 디귿자로 굉장히 큰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84 타입인데 알파룸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4세대, 굉장히 작은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과 침실 2, 침실 3으로 되어 있고, 침실 1의 드레스룸이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도의 팬트리 공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맞통풍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84A 타입보다는 그렇게 평면 구성이 우수해 보이진 않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게 된다면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추시면 되고요. 동일 순위 내에서는 오산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해서 당첨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25%가 있습니다. 물량이 작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청약 신청에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오산 거주자라면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이 예치금을 해당 모집 공고 이전에 납입해 놓으시면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에 특별 공급, 2월 22일에 1순위 해당 지역, 그리고 2월 23일에 1순위 기타, 3월 3일에 당첨자 발표일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방 2개의 구조였는데 2억 8,100만원 선에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A타입이 3억 6,100만원, 그리고 59 B타입이 3억 5,900만원, 6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3억 7,500만원, 3억 8,200만원, 그리고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7천만원 선에 분양가가 책정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이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부담이 되는 분양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45제곱미터,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억 원을 넘지 않는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분양 물량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물량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봤을 때도 이 분양 물량의 입지가 아주 우수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3억대를 조금 넘지만은 4억을 넘지 않은 분양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4억을 넘지 않은 분양 물량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84제곱미터를 배제를 하게 된다면은 나머지 물량들은 그래도 4억대 언더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대 단점으로는 저는 역하고 먼 곳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학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길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학교라도 정말 초품화라든가 가까이 있다면 굉장히 이 아파트가 그래도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분양 물량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약을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가점이 낮으신 분들, 아까 봤다시피 19점에도 엘리포레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됐거든요. 이 분양 물량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외면하는 그런 분양 물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양하는 세대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흘려보내지는 마시고 이 분양 물량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지는 않지만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리고 4억 이하의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욱이나 세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분양 물량을 어떻게 생각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 역시도 만약에 청약을 신청하는 입장이라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분양 물량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산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의 청약 전략들을 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면 제가 좋은 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많이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